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캐드 2023에 추가된 기능들 중에 My Insights 커맨드 매크로라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자주 사용하는지를 컴퓨터가 읽어서 자동으로 매크로를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 한 문장에서 여러 가지를 캐치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사용자가 어떤 기능을 어떤 순서로 사용을 하는지를 컴퓨터가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용자가 쓰는 기능들을 오토데스크의 서버로 전송을 해야만 해요. 만약 내가 사용하는 정보를 서버에 보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 설정을 몇 가지 건드려야만 합니다. 그 방법은 뒤에 이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은 매크로라는 뜻입니다. 이 매크로는 사용자가 그냥 만들 수도 있어요. 오토캐드에 대한 숙련도가 어느 정도 쌓인 분들이라면 커맨드 매크로의 도움이 불필요할 수도 있겠죠. 매크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선 제가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커맨드 매크로를 쓸 수 있다는 걸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는 중간중간 오른쪽 아래에 대화 상자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루명 메시지로 새 명령 매크로를 쓸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도면을 좀 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계속 나오는 게 굉장히 신경을 거슬리게 해요. 그래서 당연히 이게 표시되지 않도록 만드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맨드 매크로 관련된 기능들은 추가된 게 이 정도가 있어요. 커맨드 매크로라는 팔레트, 그러니까 요 팔레트를 열고 닫는 명령어가 요거랑 요거고요. 그리고 환경 변수로는 요렇게 세 개가 있는데 팔레트가 열려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환경 변수와 컴퓨터가 읽을지를 설정하는 환경 변수, 그리고 오른쪽 아래 표시되는 알림을 제어하는 환경 변수, 이렇게 세 개의 환경 변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요 알림 정도는 끄고 사용하실 분이 많을 것 같아요. 매크로 notify라는 환경 변수를 기본값인 1에서 0으로 변경을 하면 알림이 더 이상 표시되지 않게 됩니다. 작업하다 요게 뜨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저 환경 변수를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컴퓨터가 내가 쓰는 게 뭔지를 읽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요 환경 변수를 0번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설정을 바꿔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도움말에 게시되어 있긴 하지만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랑 관련된 페이지를 웹에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뭐 이런저런 설명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 오토캐드의 명령어 중에 데스크탑 어널리틱스라는 게 있어요. 요걸 실행해서 데이터 수집 기능을 끄셔야만 합니다. 자,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데스크탑 어널리틱스. 요걸 실행을 하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표시가 될 텐데 여기에서 끌 수 있는 거 다 꺼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필수 데이터 수집에 대해서는 끌 수 없도록 저한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간제 라이센스이다 보니 라이센스 인증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그럼 필수 데이터 외의 나머지 것들을 설정을 해제하시면 본인이 사용하는 정보가 서버에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명령 매크로도 자동으로 작성되지 않을 거예요. 환경 설정에 대한 내용은 요 정도면 설명이 충분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기능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도움말을 보여드려야만 합니다. 자, 일단 한글로 번역된 페이지보다는 영문으로 번역된 페이지가 더 확실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확인해 보셔야 될 건 어떤 데이터가 수집되는가, 그리고 My Insights라는 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인사이츠에서는 어떤 기능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가 이런 항목들을 도움말에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현재는 요 정도밖에는 지원을 하지 않지만 사용자의 정보를 충분히 수집을 하면 요게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죠. 어쨌든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자동화할 수 있긴 한데 이런 모든 기능들은 당연히 제한사항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일단 사용을 하려면 오토데스크 계정에 무조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본인이 사용하는 라이센스가 인사이츠를 지원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는 오토캐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토캐드 LT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오토캐드 메카니컬, 오토캐드 아키텍처, 오토캐드 플랜트 3D, 오토캐드 시빌 3D, 오토캐드 맵 3D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 오토캐드 LT에서도 사용할 수 없어요. 오직 바닐라 상태인 오토캐드에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자한테 맞춰서 자동화를 하려면 당연히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여야만 하니까 사용량이 충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적합한 라이센스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인사이트를 쓸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에 기입되어 있는데 NFR, 평가판, 교육용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NFR은 Not for Resale이라 그래서 총판이나 리셀러들한테 제공되는 라이센스예요. 뭔가 시연을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배포되는 라이센스라서 일반적으로는 요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평가판, 우리가 보통 체험판이라고 하죠.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커맨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육용 라이센스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분들은 커맨드 매크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커맨드 매크로를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디까지 사용자화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커맨드 매크로를 띄우려면 명령어는 커맨드 매크로스예요. 요걸 입력해서 창을 띄우셔도 되고요. 버튼으로 사용하실 분들은 뷰 탭으로 넘어가 보면 팔레트에 명령 매크로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요걸로 사용을 하셔도 돼요.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알림이 오른쪽 아래 자동으로 뜰 겁니다. 그때 이 알림의 버튼을 누르면 커맨드 매크로가 뜰 거고 이런 팔레트가 표시가 될 텐데 이렇게 추천되는 상황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저는 초기에 제공되는 이 기능을 사용자화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알림이 떠서 이 창까지 떴으면 이 매크로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점점점 버튼을 눌러서 시도로 한번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저장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 해제 버튼을 눌러서 표시되지 않도록 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밑에도 이런 버튼들이 표시가 되는데 이 매크로가 마음에 든다. 계속 두고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이걸 저장을 하게 되면 메뉴에 반영을 시키느라 컴퓨터 사양에 따라 수초에서 10초가 넘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능이 저장되면 이렇게 메뉴가 표시가 될 거고요. 클릭해서 바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 기능 같은 경우에 목깎기, 필렛이란 기능을 반복해서 사용해주는 기능인데 한번 잠깐만 사용을 해보자면 이 기능을 실행을 하면 목깎기 반지름을 지정해달라고 할 거고 매크로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명령형에 쭉 표시가 될 겁니다. 저는 반지름으로 150 정도를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필렛을 사용할 때처럼 첫 번째 객체 선택, 두 번째 객체 선택 이렇게 목깎기가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할 텐데 이렇게 진행되는 이유는 필렛의 다중 옵션이 사용됐기 때문이죠. 제가 직접 입력을 하지 않았지만 매크로에서 자동으로 입력을 해준 거고요. 하나하나 내가 원하는 걸 목깎기를 다 한 뒤에 기능을 종료하고 싶다. 그러면 ESC를 눌러서 기능을 종료하시면 됩니다. 매크로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들을 컴퓨터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실행을 해주는 기능인데 커맨드 매크로에서 사용자화할 수 있는 부분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표시돼요. 매크로 실행을 누르면 그냥 요걸 실행을 하게 되는 거고 실행을 할 땐 굳이 요걸 사용할 필요 없이 버튼을 그냥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이 매크로를 더 이상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삭제를 하시면 되고 여기에 표시되는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름 바꾸기를 눌러서 필렛의 U 옵션 사용 뭐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알아보기 쉽도록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외에도 몇 개의 메뉴가 더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가운데 있는 명령 매크로 편집기를 선택을 하면 요렇게 메뉴를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이콘을 본인이 지정해서 다른 걸로 교체할 수도 있고 기능의 이름, 여기에 표시되는 이름을 본인이 다른 걸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설명도 바꿀 수 있는데 설명이 뭐냐 하면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면 밑에 표시되는 저 메시지입니다. 저런 설명은 다른 기능들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죠. 저런 설명들이 버튼마다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매크로를 펼쳐서 클릭했을 때 실행될 기능을 편집을 하실 수가 있는데 혹시라도 이 매크로가 의미하는 게 궁금하고 내가 직접 이 내용을 편집해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제가 이미 설명해 놓은 영상을 보시거나 혹은 오토캐드의 도움말에서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말이 왼쪽에 표시되는 트리에서 사용자와 안내서를 확장을 하고 맨 위에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탐색 요걸 확장을 하면 매크로 정보 및 명령 매크로 정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크로에 활용되는 특수 문자는 명령 매크로 문자열 정보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오토캐드의 도움말은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매크로를 편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편집하고 만든 매크로를 조금 더 편하게 쓰고 싶을 수 있어요.
보통 오토캐드를 쓸 때 특성 팔레트를 열어놓기도 하고 도면층 특성 관리자를 열어놓기도 하고 이런 다른 창들을 여러 개씩 열어놓고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작업 공간이 비좁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명령 매크로까지 펼쳐놓고 사용을 하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이 기능을 리본 메뉴에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 버튼을 클릭하면 리본에 추가가 돼요. 이렇게 메뉴를 추가하면 자동화라는 탭이 추가로 생길 거고요. 여기에서 명령 매크로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도 있고 저장된 매크로를 클릭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자와 관련된 기능에서 설명을 한 적이 있긴 한데 리본 메뉴에 버튼이 추가됐다는 뜻은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추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아주 간단했죠. 리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른 뒤에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추가 요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튼이 추가가 될 거고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사용하려면 너무 작아서 불편하잖아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있는 기능들은 클릭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키보드에 있는 Alt를 누르면 각각의 버튼에 대한 단축키가 표시가 됩니다. 그 단축키를 눌러서 사용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메뉴예요. 오토캐드 초기 설정에는 1번부터 9번까지 이렇게 쪼로로로로 기능이 많아서 지금 제가 추가한 매크로는 09번이 됐죠? 그러니까 Alt를 누르고 0과 9를 빠르게 09 이런 식으로 빠르게 입력을 하면 매크로가 실행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축키가 2개면 불편하니까 앞에 있는 거, 요런 거 안 쓰는 것들, 요런 걸 하나씩 다 제거를 하면 이렇게 순서를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안 쓰는 거, 이런 거 다 안 쓰니까 제거를 해버리시고 Alt 3번이죠? Alt 3으로 편하게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신속 접근 도구 막대만 사용자를 해도 작업은 굉장히 수월해지거든요. 자, 여기까지가 대부분이 사용을 할 만한 기능인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CUI를 통해서 편집을 하실 수도 있어요. CUI에 대해선 사용자 관련 재생 목록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었는데 명령 매크로가 추가되는 위치는 조금 특별합니다. 원래는 리본에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 탭에 자동화라는 탭이 있죠. 탭을 확장해서 자동화라는 걸 찾아서 편집을 하면 되는데 명령 매크로는 여기에 추가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추가되느냐? 아래로 쭉 내려보면 부분적 사용자와 파일 여기에 추가가 됩니다. 요걸 확장을 해보면 커스텀, 모델, 익스프레스 이런 게 나올 텐데 원래 오토캐드의 초기 상태에서는 이렇게 5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6개가 구성이 되어 있죠. 맨 아래에 있는 인사이츠 그룹 요게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걸 확장을 해보면 리본 메뉴에 탭에 자동화라는 탭이 들어가 있을 거고 그리고 요 탭에 들어가 있는 건 저장된 매크로라는 패널이죠. 패널을 확장해보면 저장된 매크로라는 패널이 있을 거고 1번 행에 필렛 U 옵션 사용이라는 매크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매크로를 편집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기능들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긴 하겠죠. 저는 선을 그리는 기능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이렇게 기능을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붙여 넣어주면 버튼이 좀 이따 추가가 될 거예요. 적용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메뉴를 닫으면 오토캐드가 메뉴를 다시 한번 읽어오고 자동화로 넘어가면 버튼이 추가되어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CUI를 통해서 리본 메뉴를 편집을 직접 하셔도 되는데 아마 가장 궁금한 건 이걸 어떻게 제거하느냐일 겁니다. 제거하는 건 그냥 여기에서 지우시면 돼요. 제가 방금 추가했던 요거랑 요 버튼 요 2개가 전부 다 불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제거하시면 됩니다. 선도 제거하시면 돼요. 이렇게 제거를 하면 리본 메뉴에서 버튼이 사라질 거고요. 그러면 오토캐드가 메뉴를 다시 읽어온 다음에 추가한 내용을 지웠으니까 버튼이 이렇게 사라져 있게 될 거고요. 혹은 이 탭 자체를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부분적 사용자와 파일 여기에 추가되어 있는 인사이츠 그룹 자체를 제거를 하면 되는데 그럴 땐 CUI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메뉴를 제거해야만 해요. 우리가 리습을 추가한다거나 다른 걸 추가할 때는 어플리케이션 로드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했었죠. 메뉴를 제거할 때에는 메뉴 로드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인사이츠 그룹이라는 걸 언로드 해버리면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이 자동화 탭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메뉴를 내가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편집을 하다 보면 메뉴 로드에서 언로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화라는 탭이 지워지지 않게 될 수도 있어요. 그 편집된 내용이 주 사용자 메뉴에 포함이 되어 버려서 그런 건데 그럴 땐 리본 메뉴에 표시되는 탭의 빈 공간에서 탭 표시에 자동화를 체크 해제하면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라도 적에 걸기적거리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사용자화 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본인의 입맛에 맞게 설정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커맨드 매크로라는 게 어느 정도 사용자의 데이터가 쌓이고 오토데스크에서 지원하는 기능이 많아지면 언젠간 굉장히 좋은 기능이 되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재는 사용하는 게 오히려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하는 건 관련된 환경 변수를 모두 끄고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해요. 매크로 인사이트 서포트나 매크로 노티파이 요거 둘 다 꺼야 걸기적거리는 부분이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단계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한 2, 3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편한 기능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혹시라도 궁금한 게 있다거나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